자,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선의 건국과 기틀 마련에서 2번부터 여러분 교재 118페이지 2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의 건국과 기틀 2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왕조를 개창한 공으로 개국 1등 공신이 되었으며 의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재상 중심의 관료 정치를 주창하였다. 그리고 불시잡변을 저술하여 불교의 사회적 배단을 비판하였다. 바로 정도전이 되겠죠. 자,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건국해서 여기 보시면 개국공신이 됐고요. 특히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하죠.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한다는 건 왕이라는 사람들은 세습이 되잖아요. 근데 왕이 세습이 되기 때문에 이 왕이 뭐 폭군이 될지 아니면은 뭐 성군이 될지 알 수 없죠. 막 왕이 됐을 때는. 그래서 재상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다 보면 일단 기본은 하게 되잖아요, 나라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고, 자, 그 다음에 불교를 비판했다. 여기 아까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썼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요동정벌을 주장하게 되어 요동정벌을 주장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정도전 같은 경우는 주로 저서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네, 저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그리고 하나만 더 먼저 하고 저서 씁시다. 그 다음에 조선을 세우면서 한양의 뭐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대문의 이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복궁의 위치라든가 경복궁의 건물들을 명명이라는 건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사대문의 이름, 경복궁의 건물 이름 이런 것 등을 지었다라는 거죠. 자, 저서 봅시다. 가장 대표적인 저서로는 조선 경국전. 조선 경국전은 사찬법전이에요. 사찬법전은 개인이 만든 법전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경제문감. 자, 그리고 불시잡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불시잡변. 그리고 요동정벌을 주장하면서 병법서, 진법서라고도 하죠. 진도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고려국사라고 해서 고려를 좀 비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고려 역사를 정리한, 그래서 조선의 건국 정당성을 밝히는 그런 책을 쓰기도 했죠. 그래서 등등 이런 책을 썼던 인물이 정도전. 자, 제시문 봅시다.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섬을 정벌한 사람은 고려 말의 박위. 자, 그래서 창왕 때 박위라는 인물이 있고요. 창왕. 고려 창왕 때, 그리고 조선 세종 때는 이종무. 세종 때는 이종무. 고려 말에는 박위.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윤리성인 삼강행실도를 편찬했다. 요거는 세종 때 편찬했죠. 세종 때 여기 편찬한 사람 이름까지 우리 몰라도 되지만 설순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몰라도 돼요. 설순. 자, 그 다음에 여진족을 두만강 밖으로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했다. 우리 사군 육진 개척은 세종이죠. 근데 그 중에서 육진을 개척했잖아요. 김종서. 조선 경국전을 편찬하여 왕조의 통치기범을 마련하였다. 요거겠죠? 네, 정도전.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도전에 관한 문제. 그러면 정도전이 제거된 건 언제예요? 정도전은 누가 제거했어? 이방원이가 제거했죠. 언제? 1차 왕자의 난. 그래서 만약에 제시문 중에 1차 왕자의 난으로 제거되었다라고 하면 정도전이에요. 알겠죠? 1차 왕자의 난으로 제거되었다. 그러면 정도전. 자, 3번 봅시다. 조선시대 도성의 한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복궁 근정전의 이름은 정도전이었다. 근정전이라고 해서 왜 뭐라 그래야 돼? 2층 건물처럼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앞에 품계석 쫙 있고 뭐 왕의 즉위식이나 막 이런 중요한 행사하는 건물이 근정전이잖아요.
자, 그러면 근정되는 이름은 정도전이 지었다? 맞아요. 경복궁의 위치, 경복궁의 이름, 경복궁 안에 들어있는 건물의 이름, 이런 것들은 정도전이 지었죠. 그래서 아까 도성을 설계한 거랑 마찬가지다. 설계. 네, 설계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 다음에 경복궁의 동쪽에는 사직, 그리고 서쪽에는 종묘가 각각 배치되었다. 자, 봅시다. 서울의 구조는 주례라고 하는 책을 반영을 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음양오행,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경복궁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경복궁을 가운데 두고, 좌묘, 우사, 전조, 후시라는 원칙을 반영했어요. 좌묘, 우사, 전조, 후시라는 원칙을 반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좌에는 뭐가 있어요? 묘는 종묘예요. 종묘라는 건 왕과 왕비의 위패, 신주를 모신 사당이어서 여기에 요 종묘라는 건물이 이렇게 옆으로 긴 건물이에요. 왜냐면 왕이 돌아가시고 할 때마다 계속 사당을 더 넓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좌우로 긴 건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독특한 느낌? 아마 여러분이 종묘 말고 이런 식으로 생긴 건물은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되게 특이한 구조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느낌이 더 약간 웅장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또 사당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사는 사직단. 사직이라고 하는 건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종묘사직이라고 하면 뭐예요? 국가를 상징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위태롭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보통 우리는 뭐 종묘사직이 위태롭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종묘와 사직은 국가를 뜻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이라는 건 앞에는 조정. 조정이라는 건 관청이죠. 그래서 관청 건물이 있어요. 자, 경복궁의 정문이 어디예요, 여러분? 경복궁 정문. 광화문. 네, 광화문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 여러분 그거 뉴스 봤어요? 광화문에 원래는 여러분이 예전 광화문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광화문 가보면 그냥 길이 있고 바로 문이 있어요. 광화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평하게 되어 있고 그냥 광화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월대라고 해서 계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광화문은 문 열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넓은 단이 있고 그 다음에 계단을 왜 두세 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단이 있어서 계단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도로가 쫙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래 모습인데 그게 이제 뭐 일제시대나 이럴 때 훼손이 돼가지고 그게 없어졌던 거예요. 그 낮은 계단이 없어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거를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광화문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단이 있고 계단이 있고 그 문을 통해서 이제 광화문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 앞에 정비를 새로 했죠. 알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공원처럼 이렇게 좀 넓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 앞에는 관청 건물이 있어. 그러니까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딱 열고 나오면 거기에 의정부 있고 육조 있고 뭐 이렇게 관청들이 쫙 원래는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에 이제 뭐 다른 건물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랬었다는 거죠. 그래서 관청 건물이 있었다. 그 다음에 후는 뒤라는 뜻이겠죠? 시는 시전. 시전이라는 건 이제 장사를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백성들의 생활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좌묘우사, 전조우시를 우리가 반영을 하는데, 자, 그러면 봅시다. 보시면 요 좌하고 우가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좌하고 우가 방위로 하면 여기는 지금 동쪽에 사직, 서쪽에 종묘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요게 동쪽이 종묘, 그리고 서쪽이 사직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왜 그러는 거냐면 이게 방향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다를 수 있지만 항상 모든 방향은 북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방위표를 그리면 북쪽에서 임금이 내가 이렇게 북쪽을 등지고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오른쪽이 오른쪽이 동쪽인 거지.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뀌어야 돼. 그래서 서쪽에는 사직이, 동쪽에는 종묘가, 좌묘우사가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틀린 설명이고,
자, 그 다음에 유교 사상인 인의 예지의 덕목을 담아 도성의 사대문의 이름을 지었다. 자, 여기다 써봅시다. 사대문의 이름은 인, 의, 예, 지, 신 이런 이제 오행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동서남북을 갖다 붙이면 돼요. 동서남북 중. 자, 동쪽은 흥인지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서쪽은 돈의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남쪽은 숭리의문이죠. 숭리의문이죠. 그 다음에 북쪽은 원래는 숙정, 그러니까 지라는 글자 대신에 여기다가 정을 넣었어요. 왜냐면 여기 이제 알지자고 이거 뭐 백성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덕목 때문에 원래는 지가 들어가야 되지만 숙정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자, 그러면 여기에 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숙정문처럼 이렇게 이제 인의예지를 넣고 맨 마지막에는 중앙에 보신각. 지금은 우리가 종각이라고 알고 있지만 보신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다 종을 달고, 이 보신각 종이 원래는 조선시대는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33번 그리고 저녁에 28번 이렇게 해서 이제 종을 치면 그때 문을 닫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문을 열고 닫고 할 때 이 보신각 종에 따라서 열고 닫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도성의 사대문의 이름을 지었다. 이 이름도 역시 누가 지었냐면 정도전이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맞고. 자, 도성박 심리 안에는 개인의 무덤을 쓰거나 벌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도성박 심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양을 빙 둘러서 말 그대로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 성이 한 18km 정도 되는데 요 성 밖에 10km까지는 지금으로 하면 요게 이제 성저심리라고 하거든요. 성 아래 심리. 성저심리라고 해서 지금으로 하면은 그린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그린벨트. 그러니까 개발해도 안 되고 무덤 써도 안 되고 여기서 벌목, 나무를 베어내도 안 되고 여기다가 뭐 민가를 만들어도 안 되고 여기에 농사를 지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지금으로 하면 그린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이해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성저심리라고 해서 여기는 주로 이제 왜냐면 도성의 방어를 위해서 약간 비워두는 그런 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맞는 설명. 자,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동쪽, 서쪽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도 돼요. 좌묘우사, 전조후시의 원칙에 따라서 도성을 지었다. 그리고 사대문을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참찬, 문화부사, 하륜 등이 청하였다. 정몽주의 난해에 만일 그가 없었다면 큰일을 이루지 못하였을 것이고 정도전의 난해에 만일 그가 없었다면 또한 어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청하건대 그를 세워 세자를 삼으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의 말이 옳다 하고 드디어 도승지에게 명하여 도당에 전지하였다. 나의 동복 아우인 그는 개국하는 초에 큰 공로가 있었고 또 우리 형제 사후인의 성명을 보존한 것도 모두 그의 공이었다. 이제 명하여 세자를 삼고 또 내외 여러 군사를 도독하게 한다. 자, 여기서 세자를 삼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누구를 세자로 삼았다고 나왔냐면 나의 동복 아우. 동복 아우가 뭐예요? 엄마가 같은 동생이란 뜻이죠. 동복 아우는. 그래서 동생을 세자로 삼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가 왕이 아마도 정종이겠죠? 그리고 정종의 아우인 태종 이방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원대군. 태종 이방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몽주의 난이나 정도전의 난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때 볼 때 정몽주가 조선을 세울 때 뭐 반란이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말 그대로 반대파를 제거한 그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정몽주 죽일 때도 공을 세웠지. 그 다음에 정도전의 난이라는 것도 사실은 정도전의 난이라기보다는 1차 왕자의 난인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하면. 근데 어쨌든 정도전이를 제거할 때도 그가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태종 이방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자로 삼으소서라고 했고 여기서는 태종의 업적을 골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태종의 업적을 한번 찾아볼 건데 일단 태종의 업적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태종하면 일단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태종하면 일단 뭐 자, 아무래도 육조직계제가 가장 많이 언급되겠죠. 육조직계제를 실시해서 왕권을 강화했고, 자, 그 다음에 사병을 폐지하고 군권을 장악했으며, 자, 그리고 태종 때는 또 호패법을 실시해서 아무래도 호패를 실시하면서 뭐 조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비했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주민등록증이니까 이제 이 호패 인구조사를 해서 호패를 발급하면서 뭐 조세라든가 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호패법을 실시했고, 자, 그 다음에 제시문으로 많이 나오는 건 이런 거죠. 사섬서를 설치해서 저화를 발행했다거나, 저화는 종이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주자소를 설치하고 개미자를 주조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제시문에는 조금 어렵게 나온다라고 할 때 이런 것들 좀 체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승정원과 의금부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사관원을 독립시켜서 대신을 견제하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왜 천암도 죽이고 종친도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측근들을 좀 처단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태종. 자, 그리고 태종 때 또 제시문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 이것도 태종 때 아메리카 대륙 없는 세계지도, 이것도 태종 때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제시문 볼게요. 자, 영정법을 도입하였다. 인조. 이 영정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조선 후기에 풍융에 관계없이 전세를 1결당 4에서 6두로 고정. 자, 원래는 공법이라고 해서, 여러분 공법이라는 건 연분고등법 같은 경우는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까지 차등을 두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풍융에 상관없이 1결당 4에서 6두로 고정한 거, 그게 영정법이죠. 요 인조 때 실시된 거고. 자, 그 다음에 호패법 맞고, 경국대전 편찬 세조에서부터 성종 때까지니까 틀렸고. 자, 육조직계제 맞죠? 그래서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니은 디귿, 니은 리을.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태종과 관련된 이런 업적 또는 사료 이런 것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특히 육조직계제 물어보는 문제가 좀 시험에는 숙제 잘 되는 편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죠. 여러분 책의 4번 문제도 태종이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풀어봤고, 자, 이제 7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밑줄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풍토에 따라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이 다르니 고을의 경험 많은 농부를 각 도의 감사, 관찰사죠. 감사가 방문하여 농사 짓는 방법을 알아본 후에 아래라고 왕께서 명령하셨다. 이에 왕께서 정초와 변효문 등을 시켜 감사가 아뢰는 바 중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만 뽑아 농사직서를 편찬하게 하셨다. 농사직설의 서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종 때는 워낙 편찬이 많으니까 이렇게 책에 서문을 제시하고 세종의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잘 되죠. 자, 그러면 세종 봅시다. 자, 세종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했다. 자, 육조직계제를 실시하면 왕권 강화. 즉, 육조를 강조하면 왕권 강화, 의정부를 강조하면 왕권과 신권의 조화예요. 신권의 강화가 아니에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 자, 그 다음에 집현전 설치, 경연 강화. 그래서 집현전의 학자들은 경연관을 담당하도록 그래서 경연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써볼까요? 훈민정음 창제,
자경루, 앙부일구, 그 다음에 뭐 츠구기 등 이런 여러 가지 과학기구, 과학기술 등의 발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금부삼복법이라고 해서 삼심제를 강화한 거죠.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강화한 거. 그 다음에 노비의 사적 사형을 금지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리고 일본과 관련해서는 삼포개항, 스시마 섬토벌, 스시마 섬토벌, 삼포개항, 기해약조. 자, 그래서 기해약조를 통해서 제한된 무역을 허용하죠. 예를 들면 세견선 50척, 세사미도 200석. 이렇게 제한된 무역을 허용한다든가. 자, 그 다음에 여진에 대해서는 여진을 토벌하고 사군육진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세종 때 있었던 일들이죠. 자, 그러면 제시문 볼게요. 아, 여기 또 공법만 빼먹었네. 공법을 제정하였다. 공법이라는 건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등법을 공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맞는 설명.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자,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언제죠?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자, 일단 조선이 막 세워지고 나서, 조선이 세워진 건 1392년이죠? 자, 조선이 1392년에 세워지고 나서 1394년에 한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건 태조 때 옮긴 거. 자, 그런데 두 번째 왕이 누구죠? 정종, 그쵸? 정종 때 다시 개경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태종 때 다시 왔어. 한양으로 재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양으로 천도했다라고만 나오면 태조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고 태종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죠. 왜냐면 재천도는 태종, 그냥 천도는 태조. 이렇게. 그래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다고 하면 태조, 태종 둘 다 해당하고요. 아까 개경으로 천도한 건 누구라고 했죠? 정종. 개경으로 천도했던 거. 자, 그 다음에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성종. 세조에서부터 성종 때까지니까 성종. 조광조를 등용해서 개혁정치를 실시했다. 조광조는 중종. 조광조는 중종.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뭐 이런 업적들 세종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성종과 세종의 업적이 나오겠죠? 나온 김에 한번 써봅시다. 자, 이거 지울게요. 그리고 편찬만 한번 써봅시다. 편찬. 세종과 성종은 이렇게 편찬으로도 구분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서적들이 세종 때 편찬됐는지 여기 보시면 일단 농사직설부터 써볼까요? 농사직설, 삼강행실도, 그 다음에 칠정산, 내외편, 칠정산 내외편. 그래서 요 책들의 서문을 제시하면서 어느 왕 때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그리고 향약, 집성방, 의방유취. 향약, 집성방은 이거는 약재에 관한 책이고, 의방유취는 의학 백과사전이에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책들이 이런 거. 농사직설, 삼강행실도, 칠정산,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이렇게. 그래서 저서, 편찬. 이렇게만 한번 적어봤고요. 자, 다음 왕으로 넘어갑시다. 자, 9번 볼게요. 자, 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의정부의 여러 일을 나누어 육조에 귀속시켰다. 처음에 왕은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함을 염려하여 이를 없앨 생각이 있었지만 신중히 여겨 서둘지 않았다가 이때에 이르러 단행하였다. 의정부가 관장한 일은 사대문서와 중죄수의 심의에 관한 것뿐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의정부의 일을 육조로 넘겼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더 강조한 거야? 육조를 강조한 거지? 그래서 가는 육조직계제. 자, 요거 육조직계제 두 번째 봅시다.
자, 상황이 나이가 어려 무릇 좋지 않은 바는 모두 대신에게 맡겨 논의 시행하였다. 지금 내가 명을 받아 왕통을 물려받아 궁극서무를 아울러 자세히 듣고 헤아려 다 조종의 옛 제도로 되살린다. 지금부터 형조와 사형수를 뺀 모든 서무는 육조가 저마다 직무를 맡아 짓게 한다. 자, 육조가 모두 도맡아 직접 보고해라. 그럼 이건 뭐예요? 육조 직계제네. 자, 그러면 둘 다 육조 직계제를 말하는 건데, 그럼 첫 번째에 있었던 육조 직계제는 태종. 자, 두 번째 육조 직계제는 세조. 자, 여기에서 요 두 번째 제시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기에 주로 밑줄이 쳐 있지 않아요? 여기에. 주로 내가 밑줄이야. 그래서 다음 중 내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의 업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고, 자, 그리고 여기 상황이 나이가 어려. 자, 그러면 상황이 나이가 어렸어? 누군데? 단종이지. 단종이 나이가 어려가지고 대신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대신들을 죽이고 내가 정권을 차지했지. 그런 뜻이죠. 자, 여기서 나는 누구냐? 세조를 말하는 거예요. 세조. 그래서 이렇게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태종과 세조 사이에 누가 들어가요? 당연히 세종, 문종, 아니고 단종, 아니죠, 문종, 그리고 단종.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야 맞지만 보통은 뭐 세종에 관해서 많이 물어보겠죠? 당연히 업적이 제일 많으니까. 자, 그러면 문제로 가봅시다. 자, 사군육진을 개척하였다. 세종. 대립의 만연으로, 여기서 말하는 대립이라는 건 뭐냐면 대립제. 대립제는 군대를 나 대신 다른 사람 대신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군역의 패단. 자, 대립제가 만연이라는 거 너무 많아서 뭐 이런 뜻이잖아요. 대립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군포징수제가 점차 확산되었다. 자, 군포징수제는 다른 말로 군적수포제. 군적수포제는 성인 남자가 군대를 직접 가는 대신에 그냥 군포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군포를 2필 내면 군대를 안 가도 된다. 요 군적수포제나 군포징수제를 실시했던 시기는 중종. 중종이에요. 중종. 자, 그 다음에 직전법을 폐지하고 관리들에게 녹봉만 지급하였다. 자, 여러분 직전법 폐지는 어느 왕이죠? 직전법 실시가 아니에요. 직전법 실시는 세조고, 직전제, 직전법 폐지, 명종.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죠. 직전법을 폐지해서 이제 수조권으로 월급 주는 제도는 없어졌어. 그러면 공무원 월급은 뭘로만 줘? 녹봉만 줘. 네, 그래서 우리 그렇게 공부했었죠. 자, 그 다음에 4번 홍문관을 두어 주요 관리에게 경연에 참여하게 했다. 홍문관 설치를 말하는 거죠? 성종. 정답은 1번 세종이죠. 세종. 네, 세종 찾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우린 요거 하나만 더 할까요? 문종. 사실 문종은 재비기간이 한 2년 반 남짓? 2년 몇 개월? 되게 짧아요. 그래서 뭐 업적이랄 게 별 게 없어. 근데 그래도 있어. 서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종 때 편찬된 서적, 고려사저류, 동국병감, 요 정도만 문종. 네, 문종만 한번 체크. 자, 그러면 우리는 10번 가봅시다. 자, 밑주신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변방 중심에서 전국적 지역 중심 방어 체제로 바꾸는 등 국방을 강화하였다. 또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과전을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하기 시작했다. 자, 이런 누구냐면 세조. 자, 여러분 세조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업적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변방 중심에서 전국적 지역 중심 방어 체제. 여러분 그거 뭐라고 하죠? 자기 지역만 지키면 되는 거야. 이런 거 뭐라고 하냐?
진관을 설치해서 자기 지역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진관체제. 요게 지역 단위 방어 체제.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과전을 현직 관료한테만 준다. 이거 뭐라 그래요? 현직 관료한테만 준다? 직전법. 네, 그래서 직전법 실시. 현직에게만 토지를 주는 거, 수조권을 나눠주는 거, 직전법 실시. 자, 그러면 요 두 개 빼고 나머지 세조의 업적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세조 하면은 앞에 우리 태종 때 실시했고 세조 때 실시한 육조직계제. 육조직계제를 실시했고, 자, 그 다음에 세조는 또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했죠.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진관체제랑 비슷하게 오위는 중앙군이에요. 그래서 조선 전기 중앙군이 오위고, 이 오위를 정비한 게 세조. 그 다음에 보법이라는 게 정군과 보인으로 군대를 편성한 거죠. 그래서 요 보법을 정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군대에 지급하는 토지가 둔전이거든요. 둔전을 강화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세조.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해.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했고, 자, 그 다음에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해서 경국대전이 6권짜리거든요. 2호 예병 형공전 이렇게 6권짜리인데 그 중에 호전과 형전을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2권을 완성한 거죠. 호전과 형전은 완성.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과학기구는 다 어느 왕 때 만들었어요? 대부분의 과학기구는 다 두루두루 세종. 근데 여기 인지의와 규형은 세조. 인지의와 규형은 토지를 측량하는 기구예요. 토지를 측량하는 기구가 세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조. 자, 제시문 볼까요? 경국대전의 편찬을 마무리해서 반포했다. 완성이란 얘기죠. 성종. 이것도 빼먹었네. 간경도감을 두어 월인석보리를 언해하여 간행하였다. 요 간경도감이라고 해서 불경을 간행하는 관청을 설치해서 조선은 대부분 다 억불이거든요. 그런데 세조는 그래도 불교가 조금 발전? 세조. 자, 그 다음에 육조직계제를 채택하고, 자, 육조직계제까지는 세조가 맞지만 사간원을 독립시켰다. 태종. 대마도주와 계해약조를 맺었다. 계해약조는 세종.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간경도감 설치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하나만 더. 원각사라는 절도 세조 때. 그래서 여러분 제시문에 우리 이 문제 푸나? 응, 푸는구나. 자, 11번 문제가 아니고 이거 어떤 거냐? 아니구나. 자, 11번 문제 하나 더 봅시다. 이따 나오니까 좀 이따가 보고. 자, 11번. 가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책이 이루어지자 6권으로 정리하여 올리니 가께서 경국대전이라는 이름을 내리셨습니다. 형전과 호전 두 법전을 이미 반포하여 시행하였으나 나머지 4법전은 미처 교정하지 못하였는데 가께서 갑자기 승하하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지금 임금께서는, 자, 지금 임금은 누구냐면 세조, 가는 세조고, 세조가 경국대전을 편찬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지금 임금께서 그의 일을 마쳤다라고 했어요. 자, 선왕의 뜻을 이어서 마침내 일을 끝마치시고 나라 안에 반포하셨습니다. 지금 임금은 성종이겠죠? 세조의 손자. 그리고 가는 세조. 자, 우리는 이제 가를 찾으면 되니까 세조를 찾으라는 거예요. 1번. 개미자를 제작하였다. 개미자는 금속활자예요. 요거는 태종. 개미자, 태종, 갑인자, 세종. 개미자, 태종, 갑인자, 세종.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개미자는 태종.
개해약조를 체결해서 제한된 무역을 허용했죠? 요거는 세종.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다라고만 나왔으니까 둘 다 태종, 세종. 둘 다. 관수관급제를 시행했다? 성종. 관수관급제는 성종이니까. 자, 그럼 이 중에서 세조 찾아라. 조. 그러니까 여기 있죠. 육조직계제.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제시문하고 똑같은 제시문이 13번이에요. 여러분 13번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요거랑 똑같은 제시문이에요. 근데 물어보는 사람만 달라요. 그래서 일부러 13번은 제가 풀진 않을 건데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13번 한번 볼게요. 아니고 14번. 네, 14번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것도 푸나? 이것도 푸네. 14번과 같은 거구나. 자, 그래서 14번의 사료랑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서는 세조를 물어보는 거냐 성종을 물어보는 거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푸네? 이따 다시 봅시다. 이따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12번 먼저 보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밑주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다. 1919년 3월 1일이니까 3.1운동이겠죠? 자, 그런데 3.1운동을 어디서 했냐? 탑골공원에서 했어요. 이 공원에 있는 탑은 왕이 세운 것으로 경천사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은 원각사 10층 석탑이 있는 요 탑골공원이죠. 원래는 요 탑골공원이라고 하는 그 공원이 있었던 자리가 원각사라는 절이에요. 이 원각사를 만든 건 세조. 자, 그런데 아무래도 조선은 억불이니까 절은 없어지고 탑만 남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개화기에 서양의 건축가들이 들어와서 여기다 공원을 만들자고 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탑골공원이고 지금도 남아있죠. 탑골공원에 가면은 그래서 지금도 중요한 문화재라고 해야 되나? 요게 이제 2개 기념탑과 문화재가 남아있는데 하나는 탑골공원 딱 안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던 3.1운동 기념탑이에요. 금방 요 이제 3.1운동을 기념하는 기념탑이 좀 크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탑골공원의 저 안쪽에 들어가면 원각사 10층 석탑이 있어요. 이 원각사 10층 석탑은 고려 말에 지어진 경천사 10층 석탑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경천사 10층 석탑은 고려 말에 지어진 대리석으로 만든 탑이고 원의 영향을 받은 탑이에요. 자, 그리고 원각사 10층 석탑도 역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탑이고 그래서 두 개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고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탑도 역시 비 오면 산성비 같은 거 내리고 하면은 부식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유리관 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원각사 세조를 찾아라. 자, 1번 우리나라 전쟁사를 정리한 동국병감을 정리했다. 동국병감은 아까 문종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우리나라 역대 문장의 정수를 모은 동문선. 이거는 이제 문장의 정수라는 게 좋은 시들을 모았다. 시나 문장을 모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문집. 성종 때 완성된 시문집. 자, 육조직계제를 실시해서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를 구축했다. 육조직계제는 2명이잖아요. 태종, 세조. 태종, 세조. 자, 한양으로 다시 천도하면서 이궁인 창덕궁을 창건했다. 여러분, 한양으로 다시 왔다고 했으니까 한양 재천도는 누구예요? 태조 때 한양, 정종 때 개성, 다시 태종 때 한양. 이렇게 온 거죠. 태종.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건 요거. 창덕궁을 건설한 건 태종.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세요. 창덕궁. 창덕궁을 창건한 건 태종이구나. 자, 그러면 세조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14번 아까 11번 문제랑 비슷하다고 했죠. 14번 볼게요. 다음 밑줄친 성상에 편찬된 서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조가 신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법의 과목이 너무 번잡하고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다듬어
만들 성법을 만들고자 한다. 형전과 호전은 이미 반포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네 법은 미처 규정을 마치지 못했다. 이에 성상께서 세조의 뜻을 받들어 6권의 법전을 완성하게 하여 중에 반포하셨다. 자, 여기서 성상이니까 6권의 법정을 완성한 성종. 자, 성종의 업적 한번 체크해 볼까요? 성종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나오는 경국대전 완성. 경국대전의 완성 반포. 자, 경국대전을 완성 반포했다는 건 우리나라의 법전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건 통치체제의 완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통치체제를 완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문관 설치. 세조 때 집현전을 없애버렸으니까 새로 집현전의 후신인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연을 강조, 강화하게 돼요. 자, 홍문관의 관리들은 경연관을 겸직하도록 해서 경연, 즉 왕자들이 모여서 더 열심히. 실제로 경연의 숫자를 계산해보면 세종보다 성종이 몇 배 많아요. 훨씬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종은 사림을 등용했죠. 자,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등용했는데 이때 등용된 사림 대표적으로 누구냐? 김종직과 그의 제자들을 등용을 해서 주로 3, 4에 근무하도록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관수관급제를 실시했어요. 관수관급제. 자, 관수관급제라는 건 수조권을 국가가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수조. 자, 관리가 직접 수조하던 제도에서 국가수조로 바꿨어요. 즉, 세금을 국가에서 걷어서 관리한테 월급으로 준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관수관급제를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성종이고, 자, 성종에서는 우리가 편찬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성종 때는 또 편찬된 서적들이 세종과 비교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국조올해의 국가의 5가지 예절에 관한 책이고, 그리고 동문선이라고 해서 아까 좋은 시문을 모아놓은 시문집, 그리고 동국여지승남이라고 해서 지리지의 대표적인 서적이에요. 동국여지승남. 자, 그리고 동국통감, 역사책이죠. 동국통감이라거나, 그리고 자, 악학괴범, 음악백과사전. 이런 책들이 가장 대표적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제시문 볼게요. 자, 봅시다. 동국병감은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전쟁사를 모아놓은 거죠. 요거는 문종. 동몽선습은 중국과 우리나라 역사를 담은 아동교육서이다. 자, 중종 때 박세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고, 삼강행실도는 모범적인 효자충신 연료를 다룬 윤리서이다. 세종. 국조올해의는 국가의 여러 가지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했다. 뭐 가례, 빈례, 군례, 흉례, 상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성종. 자, 이 중에 성종 골라라.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시문에서 세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 이 제시문 세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성종을 물어볼 수도 있다. 자, 15번 봅시다. 다음 미주친 왕의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미주친 왕이 없어? 아니구나. 여기 문제가 틀렸구나. 여러분 여기가 아니네.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는 4대 교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4대라고 하는 건 큰 나라를 섬긴다, 명. 자, 그래서 큰 나라를 섬긴다라고 했지만 명에 대해서 명과 경제적, 문화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주적 외교를 한다. 이게 바로 4대 외교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교린이라고 하는 건 이웃과 친하게 지낸 자라는 뜻으로 여진과 일본에 대한 외교 정책을 말하는 거고, 이 여진과 일본에 대한 외교 정책으로는 회유책과 강경책을 같이 써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화전, 양면 정책이라고 그래요. 화전, 화의책과 회유책, 그리고 전쟁,
그러니까 회유책도 하고 강경책도 하고. 저 회유책과 강경책을 같이 한다고 해서 화전, 양면, 정책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제시문 볼게요. 화의관이라는 세계관의 바탕을 두고 4대 교린을 기본 정책으로 삼았다. 화의관이라는 게 뭐냐면 성리학적인 명분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리학적 이론, 대의명분을 강조한다. 이런 거고, 자, 말하자면 우리는 중국을 큰형님 대접을 해주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4대죠. 그리고 그러니까 중심을 중국으로 두고 우리는 이제 동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오랑캐로 보는 걸 화의관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4대 교린의 원칙에 따라서 외교를 하죠. 맞는 설명. 북진정책 하에 고구려 고토의 회복을 도모한 건 고려. 일본과 여진에 대해서는 무력 진압만 위주로 한 게 아니라 화전 양면 정책을 실시했잖아요. 그래서 무력 진압만 한 건 아니죠. 자, 동남아시아 국가와는 교류가 없었다? 없었다가 아닌 거지. 자, 류큐, 시암, 자와 등과 교류. 류큐는 지금의 오키나와예요. 유구라는 나라예요. 유구. 지금의 오키나와는 일본에 편입이 됐지만 원래는 독립국이었어요. 왜 제주도가 탐라국이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울릉도가 우산국이었던 것처럼 똑같은 거지. 그래서 류큐, 유구국. 자, 그 다음에 시암은 타이, 자와는 인도네시아. 그래서 이런 나라들하고도 교류했었으니까 동남아시아 교류 나라들과 교류했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자, 봅시다. 다음 어떤 인물에 대한 연보이다. 미추친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간원. 일단 여기서 요 기구의 역할들 한번 정리하면서 봅시다. 사간원이라고 하는 건 3사 중에 하나죠. 간원, 간쟁을 담당하는 거예요. 간원, 간쟁. 간원, 간쟁이라는 건 왕에게 바른말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간원 또는 간쟁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조 좌랑. 자, 이조 좌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좌랑이 아니고 뭘 우리는 알고 있죠? 이조 전랑이라고 알고 있죠? 자, 원래는 이조 전랑인데 사실은 이 전랑이라고 하는 게 정랑과 좌랑을 합쳐서 전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우리는 전랑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벼슬은 정랑과 오품에 해당하는 정랑, 육품에 해당하는 좌랑을 합쳐서 전랑이라고 부르고 이조나 병조에 전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랑의 역할은 뭐냐면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사 관원을 선발하고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뭐 통청권, 자대권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이런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요 이조전랑이라는 자리는 엄청 중요하면서 그러니까 한 5품에서 6품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도 이렇게 3사의 관리를 뭐 추천하거나 선발할 수 있고 자기 뒤에 올 수 있는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세력을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반을 닦을 수 있고 그런 벼슬이죠. 그리고 웬만하면 아주 심각한 범죄 아니면 잘리지 않고 그리고 이조전랑을 내가 한번 했다. 그러면 뭐 영의정, 뭐 우의정 가는 거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게 바로 이조전랑이고 그래서 이 이조전랑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붕당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승정원 우부승지에 제수되었다. 승정원은 왕명출납을 담당하죠. 승정원은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대통령 비서실 같은 역할. 자, 홍문관 부재학에서 사퇴했다라고 했죠. 홍문관이라고 하는 건 3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국왕 자문을 대필하고 국왕 자문, 뭐 왕명 대필, 그 다음에 경연 담당 이런 것들을 홍문관에서 하죠. 자, 그러면 제시문 봅시다. 왕명을 출납하면서 왕의 비서 업무를 담당했다. 여기는 지금 승정원을 설명하고 있고 틀린 거죠. 사관원이니까. 3사의 관리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었다. 이게 바로 이조전랑의 권한이에요. 맞고요.
왕의 정책을 간쟁하고 관원의 비리를 감찰한다. 요거 사원부의 역할을 말하는 거죠. 자, 서적 출판 및 간행의 업무를 담당했다. 왕실의 출판사의 역할을 했던 건 교서관이에요. 교서관.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관의 역할, 그리고 여기서 질문에서 또 설명하고 있는 역할까지 알고 있어야 되죠. 알겠죠?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역시 정치기구. 정치기구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볼게요. 자, 사원부와 사관원 홍문관은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 자,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요 세 개를 우리가 3사라고 하죠. 자, 여러분 사원부는 언제 생겼냐? 사원부는 조선 초부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관원은 언제 생겼죠? 아까 우리 사관원 독립 대신 견제? 요거는 태종. 그 다음에 홍문관 설치는 아까 어느 왕이었죠? 성종. 자, 그래서 요 3사가 조선 초에 생긴 게 아니고 태종을 거쳐서 성종을 거쳐야 3사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사원부와 사관원을 양사라고 해요. 대간이라고도 하죠. 양사 같은 경우는 서경, 간쟁, 봉박의 기능을 가져요. 서경, 간쟁, 봉박의 기능을 갖고 특히 서경권 같은 경우는 오품 이하 관원의 임명 시 동의권을 행사하죠. 고려 같은 경우는 모든 관리의 임명의 동의권 행사. 조선은 오품 이하 관원만 동의권 행사. 알겠죠? 이것도 좀 차이점, 고려와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사는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죠. 그래서 3사 중에 사원부 사관원이 양사 대간이라고 해서 서경간제 봉박의 기능을 갖는다. 자,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 아니라 홍문관 빼고. 그래서 틀린 설명. 2번 한성부는 서울의 치안과 행정과 치안 사법을 담당한다. 맞아요. 한성부는 서울의, 지금으로 하면 서울시청 같은 거니까 여기 행정, 치안, 사법을 다 담당하죠. 자, 의금부와 승정원은 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왕권 강화기구고, 승정원은 비서기관이죠. 왕명 출납. 그 다음에 의금부는 국왕 직속 사법기관. 국왕 직접 재판하는 기구, 국왕 직속 사법기관, 왕권 강화기관. 자, 보시면 3사는 왕권 견제기구, 의금부와 승정원은 왕권 강화기구. 맞죠? 자, 예문관은 왕의 교지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맞아요. 예문관은 교지 작성. 자, 그러면 여기 없는 여러분 승문원은 뭐? 승문원은 외교문서. 아까 교서관은 왕실의 서적 출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9번 한번 체크해 봤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가보도록 할게요. 조선시대 지방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눴죠. 여기에 관찰사를 파견했어요. 자, 관찰사는 감찰. 여기서 감찰이라는 건 수령을 감찰한다는 얘기예요. 수령 감찰. 그리고 행정, 사법, 군사의 권한을 갖는 게 관찰사.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 목, 군, 현으로 나눠요. 부, 목, 군, 현으로 나누죠. 그래서 부에는 부사, 부윤. 여기서 이제 부사라고 썼지만 사실은 도호부사라고 해서, 자, 그 다음에 목사, 군수, 현령, 현감. 자,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령. 수령이죠, 수령.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수령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수령한테는 또 7가지 의무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수령 칠사라고 해서 7가지 의무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수령 칠사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기 지금 제시문에 수령 칠사가 나와서, 자, 인구를 늘려라, 호구증, 그 다음에 학교흥,
그리고 농상성, 농사와 양잠을 성하게 해라. 그리고 부역균, 부역을 균등하게 해라. 그 다음에 군정수, 그 다음에 사송간, 소송을 간단하게 해라. 그리고 간활식, 간악한 세력들을 규제해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수령 7사예요. 호구증, 인구를 늘려라, 학교를 발전시켜라, 농사를 발전시켜라, 부역을 균등하게 해라, 군정을 닦아라, 소송을 간단하게 해라, 그 다음에 간악한 세력들을 없애라. 그래서 이게 바로 수령 7사라고 하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로 향리가 있었죠. 향령은 수령을 보좌하는 세습적 아전. 세습적 아전이고, 자, 그 다음에 수령, 향리는 육방에 소속되어 있었죠. 육방 향리, 이방, 호방, 예방, 공방, 병방 뭐 등등 육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령, 그리고 향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수령을 보좌하면서 향촌 자치조직이 있죠. 향촌 자치조직, 그 다음에 뭐 백성, 교화, 수령, 보좌, 향리, 감찰,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양반 자치기구. 이런 기구를 유향소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유향소를 견제하면서 연락 기능을 담당하는 경제소. 유향소, 감찰을 하면서 뭐 연락기구며 감시. 유향소와 연락 기능을 담당하면서 감시하기도 하는 기구가 경제소. 자,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경제소, 유향소. 유향소는 양반들이 만든 기구고, 경제소는 이제 중앙에 설치한 기구고. 자, 그러면 제시문 볼게요. 전국의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다. 자, 이제 모든 군현에, 즉 부목 군현 전부 다 수령이 파견되죠. 고려시대처럼 수령이 있고 수령이 없고 이런 지역이 없어요. 다 있어. 그래서 속현이 사라진 거죠. 속현이 없어졌어요. 자, 향리는 육방으로 나누어 실무를 담당했다. 맞아요. 중앙에서 유향소를 통해 경제소를 통제한 게 아니라 경제소를 통해서 유향소를 통제했죠. 서울에 있는 경제소가 유향소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틀렸고, 인구를 늘리는 것이 수령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다. 아까 호구증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그래서 지방행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관련된 문제 하나만 더 봅시다. 밑줄친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앞서 이 기구의 사람들이 향촌에서 권위를 남용하여 불이한 짓을 행하니 그 폐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왕께서 폐지하였던 것입니다. 간악한 아전을 견제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것이 수령이 해야 할 일인데, 만약 모두 이 기구에 위임한다면 수령은 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다시 이 기구를 세우고 좌수와 별감, 좌수와 별감을 두고, 자,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자를 추대해서 좌수로 일컫고 다음을 별감이라고 해서 한 고을을 규찰하고 관리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구는 뭘 말하냐? 유향소. 자, 유향소는 지방 사족들이 만든 거예요. 지방 양반들이 구성한 거고, 일단 기능으로는 수령, 보좌, 향리, 감찰, 백성, 교화, 풍속, 교정, 향촌 자치. 결국에는 향촌 자치기구, 지금으로 하면 지방의회와 같은 역할이죠. 자, 그 다음에 구성. 지방 양반들이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벼슬은 좌수와 별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유향소를 세조 때 폐지했었죠. 이거는 뭐 태종 때도 폐지되고 다 뭐 세조 때도 폐지되고 했었지만, 특히 이 시해의 난을 계기로 해서 세조 때 폐지했다가 성종 때 부활하게 돼요. 성종 때 부활. 성종 때 부활시키죠. 그래서 세조 때 폐지, 성종 때 부활.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죠. 자, 그럼 봅시다. 경제소를 통해 중앙의 통제를 받았다. 이 경제소가 통제하는 역할을 하죠. 통제 및 연락 기능을 담당했다. 맞고요.
자, 향촌사회의 풍속을 교화하는 데 기여했다. 풍속교정. 맞고.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감찰하고 맞네. 자, 전통적 공동조직의 유교 윤리를 가미하여 만들어서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다 참여하는, 그러니까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두 참여하면서 그 지역의 어떤 유교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죠. 요거는 향약이에요. 향약. 자, 그래서 여기서는 향약이 틀린 설명이겠죠. 자, 정답은 4번. 그래서 유향소를 좀 구분하시면 되고, 시험은 이렇게 유향소, 경제소 좀 구분하는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22번까지 문제 풀었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